자, 계속해서 시장이 실패되는 이유들을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효과를 알아볼 건데, 외부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요. 이 책이 막 뒤쪽에 있더라고요.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게요. 212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보면 외부 효과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요거 제가 여기 기출문제 특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보면 그 오늘 요번에 한 달 동안 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이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원래 위아래로 프린트해 갖고 한 장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요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딱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테마별로 이렇게 한 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도 이렇게 엄선해서 관련된 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30일 날 할 거니까 나오세요. 예? 30일? 이거 보시면 이제 합격과 남음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아니다. 4월 6일이다. 4월 6일입니다. 다른 학원에 다음 주에 다른 학원 그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다음 주에 오시라고 하는 줄 알았네. 이렇게. 여기 제가 저기 밖에다 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게 뭐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테마별로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시장론 했던 것도 이게 다 한 장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좋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는 1차는 웬만큼 점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2차 공부를 하는 거지. 1차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요, 2차 백날 점수가 잘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1차 정도는 5월달 정도 아니면 늦어도 6월달까지는 웬만큼 정리가 좀 되셔야 그 다음부터 2차 공부하는 거지. 그때까지도 점수가 안 나오면요, 그냥 1차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지나면 뭐 6, 7, 8, 9, 10에서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럼 1차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합격하시려면 좀 이런 것 좀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광고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뭐 기분은 언짢아요? 자, 그러면 200 밖에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212페이지. 자, 외부 효과에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외부 효과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쫙 볼게요. 자, 요거는요, 외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경제. 요거는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불경제. 그리고 요거를요, 이런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는요, 부의 외부 효과.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정의는 얘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형사 처벌하기도 어떤 경우는 애매하고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은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의도한 건 아닙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구한테 이익을 줬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 아니면요 외부 경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똑같은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강의 상류고 강의 하류인데 강의 상류에서 화학공장 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화학공장 하다 보면 오염불질 같은 거 나왔나요? 나오면 그냥 뭐 강에다 버릴 거 아닙니까? 아침에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설거지해서 퐁퐁으로 설거지한 물을 오염된 물을 합니까? 이거를 벌컥벌컥 드시고 오셨나요? 이거 아니죠. 수색공유에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가 그 오염된 물이 결국 어디로 가요? 수책구멍으로, 그 다음에 개천으로, 하천으로,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장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걸 마시랴 하면서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렸는데 밑에서 광어 양식업 하는 사람이 딱 있었는데 물고기가 죽은 거 아닙니까? 양식업자.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네요. 자, 손실을 입혔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합니다. 왜 못 받나 볼게요. 자, 이 양식업자가 이제 물고기가 다 죽으니까 쫓아 올라가서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이 순순히 물어줄 것 같아요? 안 물어줄 것 같아요? 안 물어주려고 할 겁니다. 아,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저 위에도 공장 잔뜩 있는데 걔들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데 근처에 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이제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화학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회는 무지하게 잘 뜨는데 왜 화학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래,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소송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누가 죽였는지 확실히 알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확실히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몰래 와서 농약 뿌려 죽였다. 그러면 얘가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하라고 하겠죠. 그 범인 가려내서 그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몰래 그런 것도 아니죠. 누가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소송은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만 놔뒀더니 얘는 그냥 그지되는 거고, 이런 데서 공장한 사람들은 보상 안 했으니까 이익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서서 어차피 이런 데서 공장한 사람이 피해를 준 거죠. 여기서 공장한 사람이 피해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 공장한 사람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은요, 부담금 같은 걸 부과시켜서 환경 부담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부과해서 이 손해난 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화학공장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공장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합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만 놔두면 얘는 이런 사람 손해보는 거고 얘들은요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차피 이런 데서 공장한 사람이 피해 입혔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세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해하시면은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대충 저런 거구나 하면서 괜히 시험장에서 일일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더 안 나옵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따 다시 적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시 적어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는 이런 데서 공장한 사람은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하거나 폐수 방실 같은 거 했다면 비용이 더 나갔겠죠? 그죠?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원래는 이런 데서 공장한 사람이 보상해야 되죠? 그러면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보상금이 나갔으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인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야, 얘네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경제학에서 비용 곡선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그런 게 하세요. 자기도 이만큼 공급할 때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정도 받겠다. 이 정도 할 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해서
되셨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딱 있는데, 그러면 원래 얘네들은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폐수 방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비용이 이렇게 커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거를요,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은 비용은 요거밖에 안 나갔으니까요, 사적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차이만큼, 여기서 이 차이만큼 있죠, 단위당. 이만큼씩을 뭐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세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를 부과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 네. 제가 그냥 설명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고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암기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요, 사적 비용은 이거밖에 안 나가는데 원래 보상 같은 거 했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더가 딱 있는데, 자, 지저분하다는 게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있죠. 지저분한 주택가인데 동네 들어온 길이 경운기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도 지저분하고.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기다가 큼직한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지하게 큰 가든을 차려서 소고기도 이렇게 이제 팔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산책로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것도 해서 오리 몇 마리 집어넣고서 꽥꽥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문제는 이 그 소고기 먹으러 경운기 렌탈에서 오나요? 롯데 렌탈에서 리스에서 오나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길이 뭐 조그만 길밖에 없다겠죠?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딱 깔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원래 도로를 깔으니까 어쨌거나 개인이 만든 도로라도 어쨌거나 이 동네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했어요? 불편해졌어요? 편리해지니까 집값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네가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으니까 이 동네 동네 집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상당한 이익을 줬네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건 아니죠. 뭐 돈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형태를요, 이거를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왜 못 받나 보겠습니다. 이제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 무지하게 올라서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쫓아 올라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까 오른 거 다 걷어서 나한테 갖다 바치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 뭐래요? 별 희한없는 다 보겠네. 야, 이놈아, 누가 너보고 가든 차리라고 했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 외부 효과는요, 이익을 본 자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뭐 돈을 왜 줍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하자면 남한테 이익을 준 자들 있죠? 그분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 외부 효과는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공 다수 주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도로를 누가 깔아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깔아야 되는데 얘들이 대신 깔아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여기 녹지공간 이것도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파란 모자 쓰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딱 해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일 한 사람들, 이익을 준 자들, 공익을 준 자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주는 자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남한테 이익을 준 자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자, 그리고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할게요. 남한테 이익을 줘도 대가를 못 받는다. 이럴 경우는 남한테 이익을 준 자들 있죠? 고자들을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히 설명할 건데, 그러면 원래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지거나 소고기도 더 많이 팔았겠죠?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자, 얘네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뭐 이런 거 자꾸 하면 힘들어 하시는데 안 할래다가 하다 말을까요? 자, 이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공급 곡선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인데, 자, 만약에 자, 얘네들이 만약에 자, 원래 가든 치는데 100원 들어갔다고 치자.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원 들어갔는데 원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고 20원의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생산비가 80원으로 줄어들었겠죠? 이게 바람직한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생산비가 줄어들었겠죠? 이게 비용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사회적 비용이다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사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 결국은요, 이 차이만큼, 여기 단위당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만큼을요, 뭐 조세 같은 거를 감면해주겠다. 아니면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단위당 이만큼씩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안 물어볼게요. 그냥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히.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점수가 더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사적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가를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은 적어지겠죠? 사회적 비용은 이렇게 작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대가를 받았다면. 그래서 요 차이만큼을, 단위당 요 차이만큼을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자,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Please in, 우리 교재에는 거기에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213페이지 아래 박스에, 자, please, 제발, in my, 우리 앞이라는 게 이게 프론트라는 얘기입니다. 프론트 야드다. 제발 우리 앞마당에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좋은 시설은 자꾸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를 뭐라고요? 핀피 현상이다. 제발 우리 앞마당에.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not이라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 my, 우리 백이라는 게 뒤란 뜻입니다. 야드, 우리 뒷마당에 절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서울에 이제 서초구 주민들이 뒤에 이제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장터가 들어온다니까 극구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 화장터 들어오면은 집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진 걸 극구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다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상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겠다는 지역 이기주의 있죠?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님비 현상이다. 우리 성주 주민들이 거기가 이제 참외 같은 게 많이 나는 지역 아닙니까?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극구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배치되면 동네 집값 올라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런다고 보상도 못 받는 거죠? 보상도 못 받으면서 손해는 안 보겠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는 지금까지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 이런 걸 얘기했는데, 때로는요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따져본 거고, 자, 이번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집안이 있는데 딸이 6명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명 있어요. 줄줄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 동네가 너무 우중충해요. 우중충해서 꼭 동네 양아치들 10대 후반 이런 애들이죠. 10대 그 중반 애들 이런 애들이 꼭 여기 와서 요 근처에서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쌈질하고 지나가는 사람 삥 뜯고 말해준다는 얘기죠. 범죄 온상 아닙니까? 우중충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여기다 이제 가로등을 딱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구입해서 이제 설치했으니까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 소비. 맞죠? 그랬더니 동네가 아주 환한 동네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동네 양아치들이 이렇게 화난데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아지트를 옮기겠네요, 다른 데로. 그래서 아주 동네가 아주 범죄 없는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죠. 그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나는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답을 하고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알겠나요? 어떤 사람이 이 머리를 한 2달째 안 감고 와서 항상 학원에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주면, 죄송합니다. 요거는 부의 외부 효과네요. 네, 다시 할게요.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맨날 만납니다. 맨날 만나서 남자친구가 항상 꽃을 줍니다. 꽃을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 버리기도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항상 놓은 거 아니죠? 그러면 이 교실 분위기가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한테 상당한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돈 줘 안 줘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소비하는 거에서 외부 효과인데, 요게 이제 사적 편익이라는 것은 그 제3자가 얻는 편익을 뺀 거를요, 사적 편익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적 편익이라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누군가는 자기도 이익을 보고 봐야 안 봐요? 제3자도 보죠.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커졌겠네요. 맞죠? 이거를요, 사회적 편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편이라고요? 사회적 편익. 요거는 더 크겠죠? 누군가는 크게 이익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제3자가 얻는 편익까지 포함해서 이걸요,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커져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소비와 관련돼서 어떤 아저씨가 딱 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반바지 입고 담배를 항상 버스 정류장 담배를 딱 꼬라물고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죠?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 아줌마가 딱 있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막 인상을 막 찌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인상 찌푸린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이게 열받았네요. 그러면 남한테 이제 피해를 준 거 안 준 거예요? 준 거 뭐 그에 따른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뭘 한다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섭니다. 저건 나서기 좀 힘들지만 나서서, 자, 이런 지역은 금연정주장이다. 그래서 담배 못 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걸 지금 해야 되는데, 아까 어떤 사람이 3달째 머리 안 감고 와서 중간에 앉아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해하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이가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피해를 좋아, 안 좋아요? 주면 그에 따라서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부의 외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가 되겠나요?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앉아서 방구를 막 빵빵 끼고 있다. 그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거 생리적으로 그런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남한테 그 학습분이 해쳐 안 해쳐요? 그럼 그에 따른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가로등 딱 설치하고 하면. 그잖아요?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요, 사적 편익인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누군가는 크게 손해보고 있어, 안 해요? 크게 이렇게 이 사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크게 손해보니까 이걸요, 사회적 편익이라는 겁니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더 안 풀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자, 청소부대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과대 생산된다. 과소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정말러의 피분이 그래서 정피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러의 뭐라고요? 피분이. 어떤 이 중학교 때 이제 그 짝꿍이었던 애가 10년 만에 길거리에서 봤는데 피부가 아주 좋아진 거 아닙니까? 너 껍데기 어디서 바꿨니? 이렇게 해서 정말 네 피분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네 피분, 너의 피분이. 그래서 정피분이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은 딱 한 번 딱 10년 동안 딱 한 번 딱 지문에 끼어든 게 다인데 요거를 뭐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요거 아니래도 다른 걸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문에 한 3개만 알아도 문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제끼세요. 근데 난 도저히 요번에 수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찾겠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정사편. 자, 정사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사편이 자, 그러니까 19세 이상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왔나? 나오죠. 정사편에 나오는 느끼한 남자 이름이 부사비입니다. 부사비. 정사편 부사비. 항상 사회 전체적인 바람직한 편익, 사회 전체적인 바람직한 비용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러면 비용은 거꾸로 해주면 돼요. 비용 거꾸로. 한쪽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돼요. 한쪽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쪽만. 그러니까 정사편, 부사비. 정사편에 나오는 느끼한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부사비 해주면 돼요. 정사편에 나오는 19세 이상 영화 나오는 정사편에 나오는 느끼한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부사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대로.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비용 거꾸로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사편에 나오는 느끼한 남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 살다가 느끼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느끼하다. 어떤 트로트 가서 느끼하게 그 기름 질질 흘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 그냥 담백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감자 같답니다. 같이. 그래서 이거 못생긴 감자 있죠? 담백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재수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재수 없습니까? 이렇게. 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자, 그래서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고 남한테 피해 줬으면 보상해야 되죠? 남한테 피해 입힌 자들한테 이제 조세라든가 부담 부과하겠다는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남한테 이익을 준 자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정소부대,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분이, 그 다음에 정사편 부사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는 약간 어려운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 볼게요.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거 괜히 약간 응용된 거 자꾸 풀게 되니까 어지러워. 자, 이 논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큰 흐름에서. 214페이지 볼게요. 214페이지에 보니까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에 있어 없어요? 2번 보겠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님비 현상.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3번은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3번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안 해도 돼요. 괜히. 자, 여기는 요 정도.
자, 여기는 약간 응용해서 이제 문제 물어본 거라 이런 거 자꾸 보는 것보다는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춥니다. 문제 뒤에 보시면 알 겁니다. 다 이 정도 알아도 다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약간 꽈서 한번 물어본 것들은 지금은 그런 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그때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문제가 뭐 거의 없네요. 이 정도 하시고 지금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거기 잠깐만요. 자, 거꾸로 돌아오셔서 잠깐요. 자, 207페이지 거꾸로 돌아오셔서 맨 위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시장 개입의 방법이다. 아니면 정책 수단이다. 입니다. 이런 거 보조금 지급하거나 조세 감면해주거나 이런 걸 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다. 아니면 정부 정책 수단이다. 입니다.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가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이상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자, 어렵게 낸 거를 자꾸 거기다 실어놔서 그래요. 쉽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소부대. 특히 요거는 너무 힘들다고 무시해야 됩니다. 정소부대. 그리고요. 정말 너의 피부니.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아까 같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는 것들을요.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책 수단들을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종합적으로 본다면 맨 위쪽에 207페이지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요 이용 규제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이용이라든가 부동산 이용을요. 자, 여기는 초지 정책 수단이라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요. 뭐 주택과 관련된 정책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 수단을 얘기합니다. 못할 얘기하는데 얘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이용을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 과정에서 구속하거나 뭐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하거나 제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으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행위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인가를 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라, 아니면은요 인가를 맡아라. 이런 데는 무슨 규제하겠다. 아니면 이런 데는 연통장 차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런 형태가 다 이용상 규제입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엔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해 갖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사방사업도 하고 그리고 도시도 만들고 도시도 정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택지 공영 개발이다. 택지 공영 개발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땅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수용해서 강제로 구입해서 여러 가지 도시도 만들고 아니면 재개발도 하고 있죠. 이런 거 다 싸잡아서 택지 공영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라든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자, 요거는 나중에 구획 정리 사업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 공법에서 환지 방식을 형태를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하는 겁니다. 땅을 형식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한 다음에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라고 해서 토지은행. 자, 당장은 땅이 필요 없는데 먼 미래 땅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면 이런 것들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쪽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중간한 게 하나가 있는데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접적 개입은 이 그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로 이제 유지된 상태에서 주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조세라든가 아니면요 금융수단 등을 동원해서 자, 이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다. 자, 그러니까 시장기구의 틀은 놔둔다는 얘기는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맡기는 겁니다. 다만 사이드에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이런 데서는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세금 같은 거 왕창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를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 약간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저분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4가지 정도 주로 여기서 다 나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세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돈을 줬는데도 부담스러워한다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요거는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금. 얘는요 조세수단. 얘는요 금융수단. 마지막으로요 부담금. 이렇게 4가지 기억하세요. 자, 4가지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좀 돼 있는 상태라 이런 것도 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자, 원래는 거의 여기서만 물어봤는데 근래 들어 자, 만약에 여러 가지 행정상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행정적 지원. 예컨대 지적제도 같은 걸 좀 보완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가격 공시제도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거를요 간접적 개입이라 해줍니다. 되셨죠? 요즘에 요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원래 거의 안 물어보다가 여러 가지 뭐 지적제도라든가 아니면 공시제도라든가 가격 공시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형태도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어디냐면요. 207페이지 207페이지가 아니라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 이런 것들은 간접적 개입이다. 2번 볼게요. 토지은행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이런 것들은요 직접적 개입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는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고,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이고, 금융지원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 개입의 형태입니다. 담보인정 비율, 요것도 금융수단입니다. 자, 이거는 금융규제, 특히 이제 간접적 개입에 속합니다. 5번 해볼게요. 토지비축제도, 잠시 하겠지만 이게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얘는 정부가 토지은행제도는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직접적 개입. 그 다음에, 이거 가격 공시제도, 이거는 행정상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다고요? 간접적 개입. 요것 때문에 좀 힘드네요, 이거. 네, 별도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6번 볼게요. 6번에. 자, 요거는 잠시 하기로 하고, 자,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질문에 막박 끼어듭니다. 끼어드니까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요 부분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요게 바로 간접적 개입이다. 요 정도 알면은 다 풀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들을요, 주택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이런 식으로 알아볼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자, 근래 들어 요거 자주 물어보는 게 좀 있습니다. 맨 아래 보니까 20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핵심 정리라고 해서 있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정책. 자,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요 근래 들어 자주 물어봅니다. 현재 실시하지 않은 제도. 자, 어떤 개초소, 고양이 초소가 아니라 개초소 공격을 종료해라. 이렇게. 자, 고양이 초소가 아니라 개초소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종료해라. 어떤 꼬맹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개집을 발로 차고 막 못 살게 그러한 거래? 그죠? 너 안 되겠다. 너 개초소 공격을 종료하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자, 개초소 공격을 종료해라. 그래서 왜 먼저? 요거는요, 개발권 양도 제도를 얘기합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개발권 양. 그 다음에 요거는요, 토지 초과 이득세제다입니다. 이득세. 자, 그리고 요거는요,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다. 이렇게 합니다. 요 두 가지는요, 이 헌법위원이다 해서 99년도에 폐기된 법률입니다. 폐기.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공한지세를 얘기합니다. 공한지세. 그리고 요거는요, 종합토지세다. 종합토지세. 요거는 예전에 이렇게 별도로 부과하다가 지금은요, 재산세로 다 통합시켰습니다. 공한지세입니다. 이렇게 재산세로 다 통합시켜서 이 투기성 있는 것들은 좀 높은 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 통합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없어진 법률은 맞아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기억하세요. 개초소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종료해라. 이게 작년에도 물어봤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이거 딱 물어봤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08페이지 5회 맨 위에 기출문제 6번 볼게요. 6번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개발권 양도제도, 그리고요 공한지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초소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종료해라. 작년에도 기출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나왔어요. 이런 거 맞추면 돼요. 되셨죠? 자, 지금부터 아까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이러한 형태로 알아볼 건데, 자, 어디를 볼까요? 잠깐만요. 잠깐. 여기는 책이 책이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